그런데 선거 자체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김태우 후보 선거운동한 폭행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강서을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 현수막에 불이 붙었습니다. 넌 뭐야 그러고 여기 딱 때린 거예요. 어디 맞으신 거예요? 여기요. 여기 그대로 한 대 맞았어요. 그 아줌마 말리다가. 우산으로? 네, 아니 주먹으로. 저기 행패 부리는 거 있는 걸 횡단보도 건너오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냥 건너오더라고. 넌 뭐야? 그래서 내가 피했는데 여기 서 있는 아줌마를 우산으로. 그 아줌마도 국민의힘이니까 그냥 때린 거예요. 이렇게 좀 불미스럽고 불상사 같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폭행 사건에 여기 보면 강서을의 당협위원장 김성태 전 의원 이 현수막에도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고 지금 경찰이 조사까지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이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안정되어 갔었던 국면에 있었습니다. 우리 뭐 예전 선거를 보면 그건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했었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 보면 유독 이 선거전이 굉장히 격화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이 민주당 측 지지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30대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폭행 사건이라든지 저렇게 이제 이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30대 남성을 지금 체포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선거 운동이 점점 격화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폭력, 저렇게 방화 이런 문제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단순히 강서구 선거가 아니라 내년 4월 10일 이 총선에서 만약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한 90년대 같은 경우도 보면 진짜 영호남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그 선거 폭력 사태가 꽤 있었거든요.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근데 점점점 이 선거 운동이 이제 안정돼 왔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저 현수막 방화가 어젯밤 10시 반쯤 30분쯤 벌어졌고 이 불을 지른 현수막에 불을 붙인 사람을 경찰이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글쎄요, 계속 불상사가 일어나서 과열양상, 뭐 선거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이라고 부르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여야가 거의 추석 연휴 내내 모든 지도부가 상주하다 싶을 정도로 이곳에 당력을 쏟았습니다. 진정훈의 약속은 저희 모두의 약속입니다. 이번 선거는 강서구의 일꾼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무도한 정권, 검찰에 의존해서 정치를 전혀 하지 않고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만 하는 정권, 윤석열 정권의 확실한 경고장을 우리 강서구민께서 이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정쟁이나 일삼을 사람, 그냥 민주당 대표 체면서 줄 사람 뽑아서 강서 구민들만 손해를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16년을 이제는 회복하자. 그 마음이 강서 구민들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즘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해서 강서구청 선거를 지원한다, 선거 지휘한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정상적인 당무에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그러면 강서구라는 지역적 특색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곳 서울의 가장 끝자락, 서쪽 끝자락에 있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계양을과도 가깝기 때문에 강서구 많은 정치적 해석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강서구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민주당입니다. 강선우 의원, 한정혜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갑병을 소속 의원이고 가장 최근 김태우 후보가 51.3, 김승현 후보가 48.6으로 아주 근소한 숫자로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고 다시 한번 뭐 이제 의원직 구청장 상실형 나왔다가 사면돼서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선거는 바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49.17%, 윤석열 후보가 46.97%. 물론 막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의 우세가 약간은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확실히 뚜껑을 열기 전에 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전체적인 환경 자체는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되죠. 현역 의원 3명이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고 그 당시 2020년 선거 때 한 18%포인트 정도 합쳐서 이 정도로 국민의힘보다 앞섰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이 당선된 2022년 선거 때도 저게 이제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강서구청에 당선된 거거든요. 그만큼 어렵게 당선이 됐던 거고 지난 대선 때도 2.2%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그런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민주당 세가 좀 더 강한 곳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되고 예. 최근에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50만 600명 정도로 확정이 됐는데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19%가 넘습니다. 한 50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가 30대이고 30대, 40대, 50대가 합쳐서 55% 정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흐름을 누가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여야가 자신의 지지층, 그러니까 중도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적극 지지층을 누가 더 끌어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이른바 기선을 제압하자 이런 측면에서 서로 이제 사활을 걸고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 직전 구청장이 김태우 후보였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갈아엎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진교훈 후보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뭐 직접 전화를 받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직접 했고요. 실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내일쯤 아마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고 예. 모레쯤에 강서구청 이제 그 근처에서 아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강서구청 근방으로 가서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 같고요. 직접 이제 주민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지금 계획이라고 하면 내일쯤 퇴원하고 모레쯤에 현장 최고위를 강서구에서 하고 거기서 진교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에 직접 좀 뛰어들어서 진교훈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표가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1일 평일에 열리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의 지지층 결집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